어깨가 욱신욱신, 밤마다 계속되는 고통. 성인 60%가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어깨 통증. 대부분 어깨 통증을 50견으로 생각하지만 스포츠 활동으로 어깨 근육의 힘줄이 파열되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어깨 통증을 방치할 경우 팔운동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지금부터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이번 주에 정말 최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더위를 어떻게들 견디고 계신가요? 이런 날씨에는 정말 시원한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해양 레포츠 즐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 통증하면 우리가 50견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요즘 장시간 컴퓨터도 사용하고 스마트폰 본다고 젊은 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50견뿐 아니라 그 어깨의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팔을 아예 못 쓸 수도 있다고 하니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방과 재활의학으로 알아봅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동해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윤현민 교수, 그리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재활의학과 김동규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깨 통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두 분도 전문가시지만 피해갈 수 없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윤 교수님 침을 많이 놓으시니까 좀 무리가 갈 때도 있나요? 그렇죠. 저도 친구과이기 때문에 네. 침을 보통 하루에 수백 개씩 놓다 보면은 좀 무리하게 되면 어깨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바로바로 침을 맞아가지고 이게 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침으로 해결하시는 예. 교수님께서는. 저도 아무래도 어깨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깨 환자들의 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많이 움직여보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간혹가다 저도 이제 어깨가 결리고 아픈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좀 제가 어깨와 뭉친 걸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 그런 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깨는 누구나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깨 통증은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요즘 스마트폰 한다고 어깨 통증이 좀 올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환자들이 어떤가요? 요즘 추세가? 예, 지금 어깨 통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대개 네. 보면은 10명당 5명 내지 6명은 통증을 경험할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머리가 무겁다든가, 또 특히 눈이 침침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원인이 어깨 통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어깨 통증이 올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깨가 우리 몸의 구조 중에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제일 복잡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관절입니다. 네. 대략 살펴보면 움직임이 그 굽힘 동작, 그리고 펼침 동작, 그리고 외전, 그리고 내전, 그리고 외회전, 내회전,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복합해서 이렇게 회전 동작까지 다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360도 돌아가는 예, 관절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절이 3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랑, 그리고 이런 관절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15개의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 근육 중에서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4가지의 이 그림과 같이 4가지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신경과 혈관도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관절들은 아무래도 특정 방향의 움직임이나 한 방향의 움직임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뼈에 의해서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깨 같은 이런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위해서 잘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근육에 의해서 좀 지지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손상받기가 쉽고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구조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네.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어깨 통증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통증이 어떻게 오는 거죠, 교수님? 예,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깨 통증은 이제 말 그대로 어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깨를 많이 쓰는 경우에 수면 부족이라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너무 장시간 한 자세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깨를 많이 쓰지 않는데도 어깨 통증이 오는 경우는 주로 이제 전신의 어떤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한방적으로 볼 때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열이 뜨면서 어깨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재발도 잘 되고 네. 단순히 마사지나 물리치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화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혈액순환 자체를 호전시키고 체력 자체를 보강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만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신적인 개념으로 보네요. 예, 한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피부, 근육, 힘줄, 인대, 관절, 관절낭, 신경, 혈관 등의 이상이 생겼을 때 어깨에 조직의 이상, 즉 어깨에 조직의 이상이 생겼을 때 어깨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깨 조직 자체는 어깨를 구성하는 데 이상은 없지만 어깨의 통증과 감각을 이렇게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계 이상이 생겼을 때 또 어깨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어깨로 가는 통증들이 목으로 가게 되고 목에서 또 머리로, 뇌로 가게 되는데 이런 가는 경로 자체에 신경이 어떻게 눌리거나 손상이 받았을 경우에도 마치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실제 다친 것이 아닌데도 네, 예, 그 신경을 타고 올라가니까 마치 어깨가 다친 것처럼 네, 그 그렇게 구별을 느낄 수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깨 통증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50견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50견이 오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50대에 주로 어깨 질환이 많이 생겨서 50견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래서 이게 오십견은 우리가 흔히 동결견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얼음처럼 이제 어깨가 굳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되게 50대가 되다 보면 우리 체력도 좀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도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50대 이제 발병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네. 최근에는 보면은 뭐 30대, 40대, 뭐 당연히 60대 그래서 모든 연령에서 발병을 하게 되는 거고요. 30견, 40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50견이란 말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어깨 통증을 방치하다 보면 어깨가 굳어지면서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의 운동에 제한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깨 통증이 심해진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견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50대와 70대 여성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냥 막 아파요. 이제 그래 아프기 시작하니까 들지를 못해요. 뒤로도 옷도 못 입고 막 하다 알리야만 막 알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예, 어깨가.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이제 침을 놓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좋아지면서 저는 한 3, 4개월 전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거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뭐 클리닉 주사도 맞아보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그랬는데 진통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밤만 되면은 진통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자르듯이 뼈를 이렇게 분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이제는 와가지고 그 주사도 또 좀 맞고 물리치료를 이제 계속 하니까 그 점이 이제 많이 완화돼가지고 지금 팔이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안 올라가거든요. 이래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래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 지금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올리는 그 물리치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 뼈를 깎는, 정뼈를 자르는 고통으로 많이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처음 만나신 분은 침으로도 호전이 네. 많이 됐네요. 예, 그 침의 특징은 그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어깨 쪽의 혈액순환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통증이 없어지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치료하다 보면은 결국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침만 가지고도 어깨 통증을 많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보통 그 50견 하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 특히 주부 여러분께서 많이 겪는 게 50견이겠죠. 참 집안일 하다 보면 어깨 쓸 일이 많아서 그러신가 봐요. 50견이 왜 오는 거죠, 교수님? 오십견이라는 것은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관절낭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관절을 싸고 있는 섬유 주머니입니다. 이런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반복된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깨가 계속 쓸리고 관절낭이 쓸리고 하면서 미세 상처가 계속 쌓이고 이게 누적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악화됐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우리 몸에 뭐 내분비계 질환, 뭐 당뇨나 갑상선이 있다던가 뭐 전신적으로 질환이 있을 때 이 염증이 빨리 낫지 않고 점점 악화돼서 이런 오십견 증상 같은 통증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결국 어깨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냥 딱딱하게 좀 굳어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염증 초기에는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데, 이 염증이 낫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도 상처가 난 다음에 새로 생긴 조직은 일반 피부 조직이 아니라 좀 하얀 섬유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관절낭도 상처가 생긴 다음에 이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그 탄력성과 굳어지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네. 딱딱하게 굳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염증이 아까 어느 부위에 생긴다고 하셨죠?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관절낭입니다. 어깨 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주머니 모양이네요. 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것은 염증이 초기에 생겼을 때는 빨갛게 되고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게 섬유화가 점점 진행되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그런 조직에서 나중에는 고무가 뭐 햇볕에 오래되고 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뭐 찢어지고 하는 것처럼 관절염 자체도 딱딱하게 변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좀 많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초래하게 되겠죠. 아, 좀 말랑말랑해야 안 아플 텐데 이게 굳어지니까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거군요. 정말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만큼도 못 올리고 옷도 잘 못 그렇죠. 입으시더라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로 나타납니까? 오십견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통증하고 이제 관절 운동에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오고요. 특히 야간에 심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밤에 심해져요, 교수님?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밤에 특히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간이나 특히 찬 곳에 가면은 훨씬 더 통증이 심해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이 관절 운동에 장애가 오는 건데요. 여기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팔을 뒤로 올리는 자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허리띠 있는 데서 이제 10cm 이상 안 올라가는 게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네. 증상이기 지금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해보고 계신데요. 그렇죠. 되게 이제 옷을 입을 때 네. 이게 통증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해지게 되면 이제 팔을 이렇게 귀에 붙이는 이렇게 옆으로 드는 현상에도 안 되게 됩니다. 우리 벌 서는 자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고 가장 악화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앞으로 드는 자세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드는 자세까지 그 장애가 오게 되면은 네.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순서가 있네요. 처음에는 뒤를 못 올리다가 그렇죠. 옆. 점점 심해질수록 심해지면? 이제 옆으로 나중에는 앞에 드는 자세까지 이제 아.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 뒤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 어깨 통증은 있지만 그러면 50견이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 옆으로 하는 거는 되는데 뒤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 할 때는 이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50견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질환에 의해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환으로 오는 그 어깨 통증과 구별해야 할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오십견 다음으로 흔한 질환으로 회전근개 질환이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깨 관절이 이렇게 회전근개에 4가지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근육들이 계속 그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네. 이 뼈와 이 뼈하고 회전근개가 계속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계속 닳게 되고 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끊어지는 그런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인데 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마치 통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게 퇴행성 변화의 경우에는 염증보다는 그냥 계속 마모가 되면서 끊기는 경우에는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회전근개 파열, 즉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근육이 찢어져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네. 고생하고 계신 두 분이 있어서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70대와 50대 남성 두 분이십니다. 보시겠습니다. 그전에도 조금만 어떨 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일반 약국에 가서 파스 정도 붙이고 나면은 막 그 다음 날 괜찮을 정도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통증이 좀 심하게 올 때는 가만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녁에 야간에 걸을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앉아서 있다든지 아니면 서서 이렇게 좀 다니든지 안 그러면 억지로 아파도 이렇게 팔 운동을 조금 하고 나면은 그 증세가 좀 없어지고 했거든요. 이제 이 어깨가 안 좋으니까 흔히 일반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견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한 2달간. 어떤 치료? 이제 어깨 통증 치료, 흔히 이야기하는 연골 주사라든지 뭐 이런 통증 이제 치료를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인대 접합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권하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재활 치료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 왜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이제 인대가 하나는 절단 이제 파열이 되고 찢어져도 다른 근육을 강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일상생활 하는 데는 자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이제 내원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래가 아마 이 병원에 처음에 제가 내원했을 적에는 이 팔이 한 이 정도 됐어요. 높이가 안 올라갔죠. 지금은 한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죠. 억지로 이제 이래 하면은 이래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죠. 네, 아주 뭐 거뜬히 높이 올리실 수가 있네요. 참 다행입니다. 그 먼저 보신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단은 파스도 붙이고 또 억지로 막 운동하셔서 일단은 좀 호전이 되신 경우 같은데 우리도 맨 처음에 집에 있는 파스부터 찾거든요. 예. 옳은 방법인가요? 파스는 이제 초기에 진통 효과는 있는데 네. 저분도 사실은 파스로 이제 진통이 잘 안 되니까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풀어지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올바른 운동법을 습득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환자분은요, 오히려 본인이 수술을 해볼까 했는데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경우네요. 네. 그 어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깨는 한 15개 이상의 다양한 근육으로 네. 둘러싸여 참 있습니다. 정교하네요, 구조가. 예. 그래서 사실은 한두 개 정도는 끊어져도 움직임을 하는데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선수와 같이 그 어깨를 들어올리는 동작이나 그것이 직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고 있죠. 뭐 야구 야구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깨를 수술 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 한 나이가 드신 그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끊어진 근육을 이어주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수술을 많이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끊어진 근육은 그냥 끊어진 채로 지내는 건가요? 아니면 놔두면 저절로 붙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추세에 들어서 한번 그 끊어진 근육을 네.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어주자고 하는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끊어진 근육을 수술적인 치료로 꼬매져서 접합하지 않는 한 네. 그냥 자연적으로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근육을 더 강화하는 그런 예. 운동 요법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면 그 오십견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이게 어느 게 더 아플까? 둘 다 너무 막 통증이 심할 것 같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십견의 경우에는 관절낭 자체의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끊어지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충분히 심하고 아플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로 반복적으로 이것이 서서히 끊어지는 경우에는 통증이 없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예, 무증상으로 해서 한 성인 한 60대 환자분들은 어깨가 다른 원인으로 해서 어깨를 찍었을 때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는 경우도 한 30-40% 정도에서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오십견의 경우에는 외래에 올 때 어깨가 아프다, 밤에 아파서 잘 수가 없다라는 주된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증도 있지만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어깨를 올리기 힘들다,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재외래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결견은 초기에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검사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는 팔이 올라가지만 동결견은 검사자가 팔을 들어 올려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검사자가 들어 올린 팔을 환자에게 천천히 내려보라고 할 때 환자분이 버티지 못하고 팔을 뚝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동결견은 검사자가 팔을 들어 올리고 환자분에게 팔을 내리라고 할 때 환자분이 버티거나 천천히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군요. 근데 화면상에서 또 말씀으로는 계속 동결견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게 오십견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거는 50대 관절의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50대에 많이 발병한다 그래서 오십견이고요. 네. 정확한 병명은 이제 동결견 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착성 관절낭염. 네. 이것이 이제 정확한 병명입니다. 어차피 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꼭 어깨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깨 통증이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통증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요.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목 디스크인 경우에 어깨부터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우리 보면은 소화가 안 돼도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부, 우리 한방으로 얘기하면 오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어깨는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그 통증의 원인도 다양한 데서 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만큼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어깨 질환이 의심될 경우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교수님? 예, 그 앞에서 그 어깨 질환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깨 힘줄 파열이 있는 경우에 완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 근육이 활동을 못해서 방금처럼 이런 동작 자체가 아예 완전히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초기거나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앞이 상기만한 동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단이 좀 초반에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초음파 같은 치료 방법을 하면 영상으로 직접 어깨 힘줄의 부분 파열이나 완전 파열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파열 정도가 굉장히 심한다던가 아니면 파열된 내부에 뭐 석회화든지 아니면 다른 결체 조직 같은 다른 새로운 구조물들이 들어갔을 때는 초음파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MRI 같은 것 등을 찍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병변의 크기나 성상 같은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엑스레이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까지 찍을 경우도 있군요. 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 예.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초음파 소견과 MRI 소견의 모습입니다. 같은 환자인 거죠? 예, 같은 환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에 칼슘이 침착되어 석회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석회화가 이렇게 끼게 되면 초음파상 이렇게 노이즈라는 이런 것이 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열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에 석회화가 있어서 MRI를 찍어 보았습니다. MRI를 찍어 봤더니 지금 이제 그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닿는 부분에서 지금 봤을 때 한 2, 3cm 정도 굉장히 넓은 부분에 파열이 생겨서 이 파열이 된 부분에 관절액이 이렇게 소통되고 있는 넓은 부분에 있는 관절, 그 힘줄 파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MRI를 찍었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좀 더 정확한 그 손상 범위와 네. 거기 안에 혹시 손상 부위에 이상한 물질이 끼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오십견을 진단할 때 보면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환자의 어떤 그 전신의 상태, 기혈의 상태가 떨어져 있으면 오십견의 치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의 그 전신적인 상태라든가 통증의 양상이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장애가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결정이 되는데요. 되게 한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어혈에 의해서 오십견이 많이 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 어혈의 특징은 이제 찌르는 듯이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또 야간에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어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이제 결정이 되고 어혈을 제거해 줘야만이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결국은 못 견디고 병원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럼 그 통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약침요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결국은 이제 한약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데요. 한약하고 이제 침을 결합을 해서 저렇게 주사기를 사용해서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어깨 손상된 부위라든가 또 우리가 침 놓는 경혈에 주입을 해서 전체적인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수록 그런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사 약물 안에 이제 그런 특수 약물이 그렇죠. 섞여 전부 이제 천연 약물이라 그래서 예. 한약에서 추출한 약을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양방에서 쓰는 주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보신 거는 그 동결견, 네. 오십견에 대한 치료 방법이었죠. 통증 치료. 예. 그러면 그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회전근개 파열도 결국은 어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이제 완전 파열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결국 그 어깨나 힘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녹용약침을 녹용해서 추출한 약을 가지고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사 맞을 때는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근데 네. 그게 그때뿐이지 않을까? 혹시 뭐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약침은 단순히 진통제가 아니고 네. 혈액 순환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반드시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제 기혈 혈액 순환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약물요법 같은 걸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이후에 오십견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갱년기 치료라든가 네. 체력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부분 치료 외에 다른 좀 입체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예,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런 그 약침을 이용했는데요. 재활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통증 주사 이런 거 많이 맞잖아요.
예, 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사실 주사 치료는 모든 치료의 우선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아,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서 네. 약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환자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운동 범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우선적인 치료 우회를 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그 크게 경구 약물 치료와 주사 약물 치료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경구 약물 치료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사 치료를 하는 목적은 뭐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주사액에 따라서 주사 약물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되는데 뭐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약을 썼을 때는 주로 염증 및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뭐 리도케인과 같은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했을 때는 그 통증 신경을 좀 마비시켜서 통증을 좀 적게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많이 쪼그라들었을 때는 관절액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절액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생리식염수 같은 걸 넣어서 좀 쪼그라진 관절낭을 좀 펴주는 그런 주사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50견의 경우에도 이런 그 통증 주사를 맞게 됩니까? 예, 오십견의 경우에 오히려 더 통증 주사를 그 회전근개 파열보다 더 많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십견 같은 경우에 염증이 주 문제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통증이나 주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한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 힘줄의 파열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서 힘줄의 파열을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뭐 염증이 심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테로이드와 같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오십견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관절낭이 많이 쪼그라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관절낭을 팽창시켜주고 관절액을 보충시켜주는 그런 주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하다가 통증이 계속 심하면 이제 주사 치료를 네. 맞게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지속된다 통증이 네.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절, 뭐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외에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네. 목 디스크든 신경계 질환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암이나 골격암이나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단을 새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MRI 같은 거나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찍어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신경 검사나 근전도 검사나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환자분이 통증이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다른 어떤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통증을 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그 통증이 어느 원인에서 오는지 그 원인을 잘 잡아야 될 텐데요. 평소에 우리가 좀 자세가 좀 좋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런 고정된 자세라면 당연히 좀 통증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다면서요. 예, 그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교정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이 가장 필요한 경우에 특히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추나요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자꾸 재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정 치료가 특히 치료가 안 되고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평소 자세가 참 중요하다.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재활의학에서는 또 물리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네, 물리치료라는 것은 뭐 열이나 네. 전기, 자기장 같은 우리가 흔히 하는 물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보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 종류에는 온열치료, 한냉치료, 전기치료, 전자기장 치료, 뭐 수치료, 초음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일단 가면 맨 먼저 핫팩부터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온열 치료. 예, 사실 핫팩 치료라는 것은 표충열 치료라고 하는 건데 네. 열이 또 우리 몸의 조직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침투시키냐에 따라서 또 열 치료도 좀 다르게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열 치료를 처음에 시행을 해서 그
어깨 주위에 있는 부분의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서 좀 어깨에 쌓여 있는 염증 물질들, 뭐 사이토카인이나 그런 물질을 빨리 좀 제거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열이 가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뭐 힘줄이나 인대나 근육 같은 것의 유연성이 많이 좀 좋아져서 추후에 관절 운동하거나 그럴 때 좀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치료에 같은 경우에 신경은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정기적인 자극을 신경에 직접적으로 가해줘서 우리 통증이나 감각신경계가 통증의 그 신호를 좀 받지 않도록 해서 좀 둔감해지도록. 둔감해지도록 해서 좀 치료 효과를 네. 하는 방법입니다. 저런 뭐 물리치료는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한두 번씩은 다 받아보셨죠? 예, 참 시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치료 방법은 사실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어깨라는 것도 우리 인체의 일부분이고 네.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개개인의 어떤 체력 상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50견의 경우에는 굳어진 정도가 심해져서 이게 앞으로 드는 동작이 안 될 때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주부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시대요. 직접 한번 여쭤보실까요? 예. 남편이 어깨가 결린다고 해서 집에서 부항을 뜨는데 효과가 있는지요? 네. 혹시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부항이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부항요법은 우리 그 실제 이제 한방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초기에는 부항요법만 가지고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부항요법을 하고 나서 호전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에서 빨리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흔히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흔히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제 집에서 이제 피를 자꾸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항을 그냥 붙이는 거는 괜찮은데 피를 빼는 것은 아주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분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잠을 잘못 자거나 하면 어깨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어깨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는지 치료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예, 통증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우리 몸의 감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 동작을 좀 하지 말라던가 몸을 좀 쉬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통증이라는 것이 점점 그 빈도가 짧아지고 강도가 점점 세워진다면 이것은 실제로 질환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좀 병원을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TV닥터는 어깨 통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진단과 치료를 두 분 전문의 모시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닥터 주제는 어깨 통증입니다. 실제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운동이 좋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어깨가 아픈데 운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깨가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 치료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제가 치료를 해보면 이제 운동을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프다고 안 쓰게 되면 점점 더 퇴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증이 있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운동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은 그 올바른 방법을 습득하셔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치료 효과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내가 50견인지 회전근개가 파열됐는지에 따라서 운동법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두 가지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가 운동법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50견에 대한 수건을 이용한 운동법이 나오네요. 네, 지금 동작은 50견 시에 제일 먼저 제한이 되는 어깨의 내회전 네. 제한을 좀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팔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이상인 50견이 있는 팔의 내회전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어깨에 50견이 있는 팔의 외회전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를 딱 붙여서 충분히 외회전 쪽으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어깨를 딱 붙여주고 충분히 건강한 쪽으로 팔을 밀어주는 것이 중요한 네, 동작입니다. 지금도 봉을 이용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예, 이 같은 경우는 어깨의 굽힌 방향으로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동작으로서 체중을 이용해서 팔이 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관절 가동률을 그럼 좀 넓혀주기 눌러주나요? 위해서. 이렇게 예,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줘서 충분히 여기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도록 관절에 그래서 스트레칭 효과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이 되기 위해선 적어도 10초 이상의 자세 유지가 필요하고 뻐근할 정도까지 시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천천히 예.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럼 몇 번 정도 해줄까요? 사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동작이지만 한 네. 일반적으로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을 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팔로 벽을 밀면서 충분히 외회전하는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10초간 계속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네. 꾹 벽을 누르나요?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붙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려주게 하게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는 내회전을 강화시키는 동작으로서 역시 팔꿈치를 붙이고 네. 벽을 안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힘이 가해질 수 있도록 역시 10초 이상 힘을 꾹 주는 동작을 해서 네.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입니다. 보통 보니까 50견은 주로 좀 스트레칭 위주고 네. 회전근개 파열은 그 근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예, 개념으로 맞습니다.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보면 근데 되겠어요.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예.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은 다 해줘야 됩니다. 네. 50견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주가 되는 거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 역시 앞에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은 실제로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통증이 굳이 없더라도 평소에 이런 동작을 해주면 좀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예, 뭐 운동이라는 것은 오히려 건강할 때 해야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몸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근육이나 관절락 같은 것에 탄력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근력이 약화가 되면 뭐 가벼운 일상적인 운동에도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무리만 했을 때 약간의 부하가 갔을 때도 힘줄이 끊어지거나 관절낭의 파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꾸준히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역시 한방에서도 이렇게 환자들에게 운동을 적극 좀 추천해 주시겠죠, 교수님도? 예, 물론입니다. 이게 운동을 병행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깨 운동을 좀 이렇게 평소에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존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주로 살펴봤거든요.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깨 수술하는 경우에는 뭐 탈골이 된다던가 아니면 골절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 중요한 신경의 손상이 봤을 때 수술을 하게 되고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서는 힘줄이 너무 심하게 끊어져서 일상생활이나 그런데 굉장히 큰 제한이 오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께서 지금 하는 동작 자체가 본인의 직업이나 스포츠 선수일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나이가 젊거나 그럴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좀 이렇게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어깨 통증은 역시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바른 자세. 그렇죠. 그 자세 특히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바르게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가루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환자들 보다 보면은 특히 그 수면 부족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밤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거나 무리하게 되다 보면 낮에 일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어떤 영향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과로를 피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수면 부족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평소에 내 건강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어깨 통증, 어깨 관리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어깨 관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 당부해 주실지. 예.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회전근개염이나 오십견의 경우에 통증이 좋아지고 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낫나 봐. 예. 그래서 사실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나 더 큰 통증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관절 운동 범위인데요. 네. 충분히 뭐 팔을 올리거나 그런 동작을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병원에 오지 않았을 경우 그냥 본인 혼자 치료를 그만뒀을 때 나중에 좀 심각한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꼭 통증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운동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꼭 뭐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가서 네. 꼭 그 관절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네. 꼭 알아주셨으면 어깨 좋겠습니다. 통증의 경우에는 통증 치료가 다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정말 어깨가 상당히 복잡한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평소에 또 이런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어깨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동해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윤현민 교수 그리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재활의학과 김동규 교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